이제 일 그리니올리노라고 해가지고 그리니올리노 나스티, 얘는 DOC 등급이고 빈티지는 2023년, 알코올 도수는 12.5%의 와인이야. 그래서 이 와인은 보면은 컬러 자체가 굉장히 맑아. 일반 레드 와인과 다르지. 따랐을 때를 보여줄게. 약간 로제 와인 같은 느낌도 있어. 이 와이너리에서도 이 와인을 만드는 양조 방식이 화이트 와인 양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굉장히 짧게 한 3일 정도만 침용 과정을 거친 다음에 껍질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서 그 알맹이만 가지고서 양조를 한대. 그래가지고 컬러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정말 어느 정도면 손금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와인은 조금 차갑게 해서 마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컬러는 굉장히 엷지만 향은 굉장히 다채로운 스타일이야.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맡아보면 향신료 향이 굉장히 강하고, 무엇보다도 백후추 향이 좀 강렬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의 와인이지. 그래서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 얘도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근데 그리뇰리노는 한국에 진짜 안 알려진 포도 품종인데, 이 수입사들 사이에서도 너무 어려운 와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잔니 롤리아의 그리뇰리노를 딱 마시고 나는 순간 와인 너무 좋아요. 남성분들이 특히 이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너무 맛있다, 그리뇰리노라는 와인을 마시고 나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꼈다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산미라든지 약간의 향신료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 우리가 굉장히 맛있는 카레를 먹었을 때 고급스러운 풍미 같은 게 입안에서 잘 느껴지고, 잔니돌리아라고 하는 와인은 나는 음식 같아. 굉장히 잘 버무려진 포도를 우리 입에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와인이야. 그래서 이 와인은 엄청 육류 막 기름진 거랑 먹기보다는 우리가 참치회랑도 한번 먹어봤는데 참치회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육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손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오늘 참치회 먹으러 갈 건데 레드 와인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리뇰리노 추천해 드리면은 딱 구매해서 가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참치랑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고객님들께 추천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주시는 와인 중에 하나이지. 그리뇰리노를 한번 테스팅 해보았고, 루케라고 하는 와인이야. 그래서 잔니돌리아 1 루케고, 포도 품종은 루케라고 하는 품종이고, 루케 디 카스타니올레 몬페라토 DOCG 등급의 와인이지. 루케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지진 않고 국내에도 많이 수입되는 그런 포도 품종은 아니지만, 잔니돌리아는 역시 잔니돌리아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와인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하면은 바르베라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둥근 스타일의 와인이다 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에 지인이 있거나 이태리 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루케라고 하는 와인을 꼭 마셔보라고 했다면서 이걸 이태리 포도에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고서 굉장히 좋아했던 와인 중에 하나이지. 이 루케도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 루케 자체도 컬러는 엄청 딥한 컬러, 진한 컬러는 아니고 그리뇰리노와 바르베라 중간 정도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특징도 바르베라와 그리뇰리노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 빈티지가 2023년 빈티지다 보니까 향 자체도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숲속이라든지 산속에서 있는 그런 갓단 작은 베리류의 향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향 같은 거를 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야.
그리뇰리노 로케도 마찬가지고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약간의 숙성 과정만 거친 다음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와인들이어가지고 포도 본연의 맛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위적인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맛이 있어. 그러면은 포도 재배를 엄청 잘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쟈니가 와인을 진짜 잘 만들었다는 거고, 또 보관도 굉장히 잘 됐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동안에도 무탈하게 잘 왔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잔니돌리아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뇰리노보다 조금 더 화사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 되게 상콤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해지는 스타일이야. 버무려진 베리 향들이 막 피어나오고 있는 스타일인 거지. 우리 어렸을 때 딸기철 되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불 피워서 딸기잼 만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났던 그런 신선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달큰한 느낌도 잘 느껴지는 와인인 것 같아. 너무 향도 좋고 깔끔해. 탄닌 자체도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고 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진하거나 오크 숙성한 와인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드시면은 좋아할 만한 와인이고,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호감 갈 만한 스타일의 루케이지. 그래서 이렇게 1루케까지 테스팅을 해보았고, 이제 바르베라 2종이 남았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엔트리급 바르베라가 있고, 바르베라 나스티 수페리오레급 2개가 있는데, 2개를 딱 마셨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르베라 나스티부터 먼저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 보스코 돈네. 그래서 바르베라 나스티 DOCG 등급이고 2023년 빈티지의 와인이야. 알코올 도수는 14도이고 손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도 굉장히 좋아해서 데일리 와인으로 정말 매일 마시고 싶은, 퇴근할 때 한 병 가져가고 싶은 와인이지. 진짜 피자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와인만 마셔도 나는 너무 좋긴 하더라고. 이런 신선함이 좋아. 이 바르베라의 이런 신선함이 진짜 좋고, 이런 신선함이 매력적이어서 음식과의 매칭이 굉장히 뛰어나서 약간 토마토 베이스의 파스타, 볼로네제 파스타, 아까 말했던 피자하고의 매칭이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야. 그 안에서도 약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알코올 도수가 좀 높다라고 하는 것도 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산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갓단 신선한 거, 그런 향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약간 삼나무 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산미 너무 좋아. 산미 화사하고 전체적으로 진짜 침이 쫙 고이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음식과의 매칭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여운이 굉장히 짧지도 않고, 여운도 긴 스타일의 바르베라여가지고 매력적이고, 최근에 마셨던 바르베라 다스티 중에서 최고의 퀄리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원래 이태리 포도에는 와인이 들어오면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꼭 변경을 하는데, 이것보다 맛있는 바르베라 다스티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바르베라 다스티인데 너무 맛있다. 방금 전에 손님께서도 이태리 와인을 확실히 음식하고 먹어야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과 매칭하면은 정말 맛있을 와인이고, 나는 개인적으로도 혼자 이 와인만 마셔도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 오늘의 마지막 와인, 바르베라 다스티 수페리오레 제니오. 이 와인은 바르베라 다스티 수페리오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더 높다, 알코올 도수가 더 높으려면은 더 숙성을 시켜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2021년 빈티지고, 작년에도 이 와인을 테스팅해 보았지만 지금 굉장히 맛있게 숙성이 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바디감 있고 입안에 조금 찹찹 감기는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지. 그래서 컬러 자체도 굉장히 진하고, 알코올 도수도 바르베라보다 1%더 높은 15%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 바르베라 다스티 수페리오레야. 네, 이 와인 진짜 잘 만들어졌어. 기본적으로 침용 과정, 숙성 과정, 병익 과정까지 해서
거의 36개월 정도 와이너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레드 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지금 마셔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장기 숙성에도 적합한 와인이지. 이 와이너리가 모스카도 명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르베라를 마시고 나서도 바르베라도 너무 잘 만들고 최고여서 바르베라 역시 명가라고 내가 꼭 불러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향 자체에서도 훨씬 더 진한 향이 느껴지지. 오크 숙성을 통해서 나오는 오크 뉘앙스도 잘 가지고 있고, 과시미 같은 경우도 아까는 약간 갓단 신선한 향이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숙성된 검붉은 과시미 같은 거, 서양 자두라든지 그런 체리 향이라든지 굉장히 농익은 과시미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야. 이런 과시미가 고급 향수 같은 느낌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바르베라답게 산미가 굉장히 화사하고 탄닌감도 훨씬 더 이렇게 조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도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목으로 넘겼을 때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 굉장히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랑 먹어도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미디움 레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한 입 먹은 다음에 이 와인을 마시면은 완전 퍼펙트한 마리아주를 보여줄 것 같아. 마지막까지 너무 맛있고 역시 순서가 너무 좋다.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잔니 돌리아 와인을 준비했고, 이제 매 시간마다 고객님이 오실 텐데 같이 테스팅 잘 해보도록 하고, 잔니 돌리아의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시음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니 돌리아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모스카토 3대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져야 되고, 모스카토 하면 무조건 잔니 돌리아. 이렇게 팝업으로 이태리포도 삐꼴로 시음회를 준비했는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시음회 잘 마치고 다음에도 더 맛있고 유익한 와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 너무 맛있어. 잔니 돌리아.